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이 구독자 중에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 시총 상위 대형주 위주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다. 예를 들어 뭐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다. 실제로 그런 ETF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형주 위주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하는 방식에 관하여 아무튼 방송 소재 고갈로 방송 업로드가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투자 방식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런 ETF가 있죠. 이런 ETF가. 물론 종목은 10개지만 코덱스 팡 플러스와 미래셋에서 나온 타이거 미국 테크탑 이런 ETF가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뭐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도 많고, 뭐, 물론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ETF 상장 후 현재까지, 그리고 연도별 수익률을 S&P 500과 비교해보면, 자, 미리 결론부터 내린다면, 뭐, 최근, 상장한 지가 뭐 한 3년, 1년 됐는데, 최근 누적 수익률은 물론 S&P를 이겼어요. 하지만, 장기 성과는 결국 S&P에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 코덱스 팡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거든요. 환해지. 그리고 이제 SPY, 그 환율 반영한 SPY하고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코덱스 팡 플러스는 요 상품 설명서 들어가 보시면 상장 이후 3월 22일 종가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이 160.49%예요. 동기간 이제 배당금이 포함되지 않은 SPY 프라이스 리턴을 비교해 보면 자, 90%입니다. SPY는. 그래서 코덱스 팡 플러스가 S&P 500을 이겼죠.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죠? 최근 3년 3개월 동안. 하지만 향후 10년, 20년, 30년 결국 이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S&P에 못 이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기더라도 코덱스 팡 플러스가 S&P 500을 이기더라도 그 확률은 장기 성과 S&P 500을 이길 확률은 뭐 2%에서 5%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기더라도 근소하게 이길 거예요. S&P 연평균 수익률 10%라고 할 때 약 뭐 1% 정도, 1%포인트 정도 아웃퍼폼하고 만약에 진다면 무참하게 깨질 겁니다. 그게 이제 과거의 통계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최근 1년, 그리고 올해 2022년, YTD 수익률을 코덱스 팡 플러스하고 타이거 테크탑, 테크탑은 이 상장한 지가 아마 얼마 안 됐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이거 S&P 500, 그 국내 상장 미국 ETF입니다. 그 다 원화로 비교할 수 있겠죠, 그죠? 비교해 본다면, 자, 환율이 반영된 국내 상장 미국 ETF로 비교해 본다면 타이거 테크탑은 상장일이 2021년 4월 9일이네요.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팡플러스는 최근 1년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최근 1년입니다. 그죠? 최근 1년 마이너스 0.06%네요. 그죠? 텍탑은 상장 이후로 수익률이 20.65%입니다. 뭐 괜찮죠. 그죠? 근데 S&P는 이기지 못했어요. 그죠? 특히 최근 1년 이 팡플러스를 들고 있는 사람은 S&P하고 이 아주 엄청난 수익률 차이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팡플러스 투자자들은 괴로웠겠다. 옛날 통계에서도 봤듯이 1년 동안 이렇게 수익이 부진하면 수익이 거의 빵 퍼센트잖아요. 그죠? 하지만 벤치마크 비교 대상으로 S&P하고 비교해 볼 때는 더 상실감에 괴로웠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S&P를 이기지 못할 경우 통계와 경험상 많은 투자자들이 팔고 떠납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 팡플러스 언급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투자 카페 같은데 눈팅을 해봐도 이게 인기가 있었던 2020년, 2021년에는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최근 1년 동안은 거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알리바바하고 바이두가 중국 정부의 규제 때문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팡플러스의 수익률을 대부분 까먹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올해 2022년 1월부터 YTD 수익률은 자, 팡플러스는 마이너스 11%고 테크탑은 마이너스 8%고 역시 S&P가 방어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대형주 위주의 ETF가
벌써 이렇게 3개월째 S&P를 언더퍼폼하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괴롭겠죠. 역시 이 3개월 동안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조바심 난 투자자들은 팔고 떠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 보글이 최근에 그런 인기 있는 펀드들을 쫓아 투자하지 말라는 권고가 여기에서도 타당하죠. 그죠? 이렇게 한번 금융치료를 받아보면 이렇게 주식하다가 말아먹은 뉴턴의 저주가 이 월스트리트의 중력의 법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격의 물리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죠? 물론 저도 이 팡플러스와 테크탑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종목 비중을 늘리진 않고 있지만 여전히 보유하고는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 섹트 ETF, 이 전부 다 이 테크 기업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섹트 ETF는 마켓 레짐 체인지와 더불어 이 장기 성과가 인덱스 펀드에 못 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모멘텀 투자 위주로 접근해야 되는데, 하지만 매수 매도의 그 가격 모멘텀을 또 매번 맞추기가 참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참 어려운 투자다. 그러면 이제 이런 대형주 위주의, 저 구독자가 질문했던 이런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장기 성과는 어떨까? 그 포춘 시총상위 50개 기업과 S&P 500을 비교한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포춘 시총상위 50개 기업을 이제 동일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 테크탑 같은 경우에는 시총 가중으로 보유하는 거고, 이 팡플러스는 10%씩 이 10개 기업의 보유 종목이 10개거든요. 이 팡플러스는 동일 비중으로 보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총 상위 50개 기업을 동일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제 1년, 3년, 5년 운용한다면 S&P 500을 이길 수 있을까? 자, 이 마이클 모브신 통스가 투자해서 이제 요 도표를 발췌를 했는데 20년 동안 80년에서 2006년 약 27년 정도 되네요. 그죠? 포춘 상위 50개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1년, 3년, 5년 이렇게 토탈 리턴이 S&P를 다 이기지 못했어요. 그죠?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저 책에서는 이제 그 원인으로 이제 요런 원인을 지적합니다. 이미 저렇게 성장이 완결된 대형 기업들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죠. 그죠? 그래서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능가하기가 어렵다. 능가할 수 없다. 그 어른으로 성장한 코끼리의 덩치가 2배로 커질 수 없는 이유와 마찬가지죠. 아기 코끼리는 뭐 이 성장하면서 덩치가 2배, 3배로 커질 수 있지만 이미 성장이 완결된 이런 어른 코끼리는 이제 더 이상 덩치가 2배, 3배로 커질 수 없는 이유와 마찬가지다. 더 자세한 것은 뭐 저 책에도 나오지만 구글에서 지프의 법칙, 파워의 법칙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 보면 뭐 개별 기업의 종목 분산이야 되겠지만 섹터 분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팡플러스 테크탑 역시 빅테크 기업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예 그냥 빅테크 기업들로만 종목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포춘 상위 50개 기업처럼 미국 전체 시장 VTI 있죠. VTI, 뱅가드 토탈, US 마켓. VTI 구성 종목에서 미국 전체 시장의 시총상위 50개 기업을 살펴보면 일단 요 10개 기업을 보면 버커셔 해스웨이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요 2개 빼놓고는 전부 다 빅테크 기업이에요. 그죠? 일단 이 10개 기업이 그 VTI의 구성 종목은 아마 4,600개 기업 정도 될 거거든요. 일단 이 10개 기업이 그 비중을 23.6% 차지하고 10개 중 8개가 빅테크 기업이다. 그리고 상위 50개 기업을 이렇게 살펴보면 전체 기업의 46%, 23개 기업이 이 테크 기업들이고 그 테크 기업 다음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8개, 필수 소비재 6개, 금융기업 5개, 커뮤니케이션 3개, 이미 소비재 2개, 산업체 1개, 그리고 나머지 뭐 2개 이렇게 일단 섹터는 이렇게 골고루 분산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 섹터 중에 에너지, 부동산, 유틸리티 분야가 없어요. 요 3개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요렇게 되는데 약 10.1% 정도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총상위 50개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된다면 현재 에너지, 부동산, 유틸리티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10.1%를 놓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섹터 분산이라는 포트폴리오의 구성과의 장기 성과에 이 치명적 결합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요 3개 정도만 놓치게 돼도. 앞전에도 언급했듯이 결국 미국 전체 시장이든 뭐 세계 주식 시장이든 이 전체 시장 인덱스를 끌어올리는 기업은 전체 포함된 기업 중에 4%가 그 역할을 한다 그랬죠. 뭐 지금은 뭐 애플, 아마존,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그 역할을 했지만 그 기업도 옛날에는 꼬마 기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꼬마 기업이었을 때부터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면서 지금 약 4%가 그 기업들이 이제 그 4%가 이 중요한 4% 역할을 하며 미국 시장 인덱스를 끌어올렸습니다. 그죠? 당장 최근에 이제 S&P 500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에너지 분야였거든요. 에너지 분야. 자, 2021년입니다. 2021년. 에너지 분야 이 ETF가 2021년 수익률이 53.31%였어요. S&P 500 지수의 약 2배입니다. 2배, 그죠? 그리고 2022년 올해 당장 2개월을 보면 이 2월까지 수익률이거든요. 2월까지 S&P 500이 마이너스 8%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에너지 분야의 두 달 수익률은 27.17%였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상실감이 크겠죠. 결국 이제 향후 S&P 500 지수를 끌어올리는 기업은 결국 이 500개 기업 중에 지금 저 시총 하위에 있는 이름 모를 어떤 혁신적인 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해가지고 그 역할을 해내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혁신적인 기업을 발굴해서 꼬마 기업일 때부터 투자하면 10배거, 뭐 10배, 100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어려운 이유.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이유는 다음 시간에 시간 관계상 되게 10분이 넘어가면 잘 안 보시더라고요. 이상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